자, 이번 시간에는 뿔의 부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뿔의 부피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됨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2500년 전에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뿔의 부피가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서 적분을 배우게 되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기둥의 부피, 그러니까 내접하는 모양이에요. 정확하게 밑면이 일치하면서 높이가 같은 내접하는 기둥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뿔의 부피를 계산할 거예요.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둥의 부피 계산 공식을 떠올리면 되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돼요. 그리고 이 기둥의 단위는 밑넓이를 계산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두 번 곱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계산할 때 세 번째 곱하죠. 그래서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이 돼요. 세제곱 센티미터 또는 세제곱 미터. 자, 이걸 그림으로 간단히 먼저 보면, 자, 여기를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서 내접하는 기둥과 외접하는 기둥과 내접하는 뿔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그릇이라고 가정했을 때 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담아서 기둥 모양에 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째 벗을 때 물이 가득 차더라. 이 얘기는 기둥의 부피가 이 뿔의 부피에 정확하게 3배가 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 왜냐하면 기둥의 부피 구하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에 거기다 곱하기 3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를 계산하는 것이 겉넓이를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정궤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를 노트에다가 자, 정리를 해두자.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기둥의 부피라는 것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보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고요. 이 부피의 단위는 길이를 3번 곱합니다. 밑넓이를 계산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2번, 그 다음에 높이를 계산할 때 1번.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 또는 세제곱 미터 이렇게 세제곱을 사용해요. 길이를 3번 곱했다는 뜻입니다. 세제곱이라는 것은 자, 부피의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부피는 영어로 볼륨이에요. 볼륨. 그래서 머리 글자로 주로 부피를 대문자 V로 씁니다. 대문자 V로 쓰고요. 볼륨은 하고 공식을 외우면 됩니다.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이것도 여러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공식을 이해한 다음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볼까요? 먼저 각뿔을 볼게요. 각뿔의 부피. 자, 다시 한번 공식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부피 V, 대문자 V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그걸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3분의 1이고요. 밑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5, 가로가 5, 세로가 4인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곱하기 높이는 6cm로 주어졌네요. 곱하기 6.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고 계산만 하면 돼요. 자, 계산할 때 분수가 있는 경우는 약분을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다 보니까 40. 그리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피의 단위, 뿔의 부피의 단위는 부피를 계산하는 공식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뿔뿐만 아니라 원뿔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원뿔을 보죠. 밑면의 반지름이 5cm이고 높이가 12cm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부피 V 이퀄 공식을 계속 쓰면서 암기하세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높이.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자,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제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파이 아래 제곱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높이 12 이렇게. 자, 이 식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거고 계산은 천천히 약분하고 자, 그래서 얘는 100 파이 하고요.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자, 풀이 과정을 꼭 쓰세요.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고 풀이 과정을 계속 서술을 해야지만 내 것이 됩니다. 쓰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문제를 또 풀어보죠. 뭐 그게 어떤 모양이든 부피를 계산할 때는 조건에 밑넓이를 계산할 수 있도록 주어져요. 항상. 여기서도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얘 또 부피 V 쓰고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리고 나서 식을 쓴 다음에 계산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자, 약분하고요. 부피 V는 10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원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보세요. V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반지름이 2인 원이다 보니까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높이 6cm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계산은 천천히. 그래서 얘는 8파이가 됩니다. 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그죠? 그 다음에 뿔대의 부피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뿔대예요. 뿔대라는 것은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건데 뿔을 자른 거예요. 그러면 이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잘려서 점선으로 표시된 전체 뿔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뿔대의 부피를 V라 하면 큰 뿔, 원래 큰 뿔 이 부피에서 빼기 점선으로 그려진 작은 뿔의 부피를 뺍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점선까지 포함된 큰 뿔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 부피에서 잘려나간 점선으로 표현된 부피를 빼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분의 1 곱하기 밑변의 밑넓이는 여기는 10 곱하기 10이네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는 자, 전체 높이입니다. 그러면 높이를 한번 찾아볼까요? 바닥에서부터 꼭지점까지 6cm, 6cm니까 얘는 12cm구나. 이게 바로 큰 뿔의 부피예요. 자, 여기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줍니다. 그러면 작은 뿔은 가로, 세로가 각각 5cm인 정사각형이니까 5 곱하기 5가 되겠고 높이는 6cm가 됩니다. 이렇게. 이 뿔대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잘려나간 뿔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전체 뿔의 부피에서 잘려나간 뿔의 부피를 빼줍니다. 여기까지 쓴 다음에 계산은 또 천천히. 자, 그러면 얘는 400 빼기 50 그래서 350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니까 뿔대의 부피도 계산하는 방법만 이해하면 좀 쉽죠. 왜냐하면 뿔의 부피를 계산하는 거니까 쉬워요. 자, 이것도 잘 메모를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원뿔에 도전해보자. 원뿔. 원뿔대. 원뿔대. 마찬가지예요. 자, 원뿔대도 잘려나간 원뿔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한번 써봐요. 부피 V는 큰 뿔, 큰 원뿔, 큰 뿔 빼기 작은 뿔이에요. 잘려나간 뿔 이렇게. 자, 큰 뿔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인데 반지름이 6인 원이니까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높이는 4cm, 4cm니까 8cm가 되겠고 빼기 작은 뿔은 3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3이네요.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계산은 천천히 하는 겁니다. 자, 보자. 여기서 3일은 3 약분하고요. 여기서 1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뒤에 것도 3일은 3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해 볼까요? 12 곱하기 8, 8이 16, 96, 96파이에서 12파이를 빼줍니다. 하면 얘는 84파이 그리고 부피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또 여기서 끊습니다.